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목요일 LBS 뉴스 지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중단에 청와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경우임에도 이마트 피자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정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큰치킨 판매 일주일 만인 오늘 롯데마트 측은 치킨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인 중단 사유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여론에 굴복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통큰치킨 비판이 크게 한몫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 통큰치킨 논란에는 뛰어들어 판매 중단에 일조를 했으면서도 이마트 피자 논란에는 입을 다무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재벌 위에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집안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고 평범한 재벌인 롯데만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중단에 청와대의 개입이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마트 피자도 프랜차이즈 피해 문제가 있는 것은 통큰치킨과 마찬가지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대해서 동일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향후 날치기 예산 파동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경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뒤늦은 반성이라며 싸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홍정욱, 김성식, 김성태 등 한나라당 내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의원 23명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도 예산안 등이 강행 처리된 데 동참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에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음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에 동참할 경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뒤늦은 반성에 야권은 기차는 이미 떠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진심이라면 날치기 예산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날치기 법안을 다시 폐지시키는데 앞장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우희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뒤늦은 반성이고 기차는 이미 떠나갔다며 일시 비판 여론을 비껴가려는 국민 호도용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 되려면 한나라당 탈당이 우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날치기 예산안 파동 이후 입을 다물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할 때만 고개를 쳐들고 말하고 중요한 때는 일절 언급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표 복지는 예산이 필요 없는 복지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안 하면서 유리한 이야기일 경우 고개를 쳐들고 말씀을 한다며 국민의 70%와 4대 종단 모든 학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때 박 전 대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따졌습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말한 한국형 민주주의가 유신독재로 나타났는데 박근혜 표 복지는 무엇으로 나타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면서 박근혜 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날치기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함께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형님 예산 비판을 저급정치라고 비난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어린이, 여성, 노인보다 형님, 영부인, 국회의장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게 바로 저급정치라고 일침했습니다. 경기도가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을 허용해 무상급식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립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어제 2011년 예산 중 400억 원을 친환경 급식 등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책정한 예산 58억 원보다 342억 원 늘어난 액수로 시군으로 내려가면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섰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예산 처리 막판에 각각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과 역점 중점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빅딜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의회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을 통해 경기도가 무상급식에 타협했다고 해서 서울시까지 타협할 수 없으며 서울시는 경기도와 다르다고 말해 무상급식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현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오시장의 시의회와 시정협의 중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년여에) 걸친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이 한나라당의 목리부리기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시에서 제출한 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 148억 원 중 2천만 원만 통과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사실상 설립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수정안은 일단은 가부동수로 부결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 통과는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단식 농성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단신입니다. 이르면 주말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18일에서 21일 중 날씨가 좋은 날을 하루 잡아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격훈련은 지난달 23일에 이뤄진 사격훈련과 마찬가지로 연평도 서남쪽에 지정된 사격구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이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테이트 월셔 사건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원심을 깨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 10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2심형이 확정될 경우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찔끔찔끔 올리면 물가만 올라가고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다며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진 장관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20대 여성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차 늘어나는 등 흡연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같이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28개 선진국의 최근 3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15일 공개한 세계 임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06년까지는 실질임금이 오르다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3%씩 내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락 속도는 국제노동기구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 나라 가운데 인구가 30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를 빼고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형님 예산의 사모님 예산 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복지 예산은 이미 충분히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셨답니다. 대통령께서는 예산 두둑히 챙기셔서 배부르고 등 따신 모양인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 분위기는 갈수록 싸해져만 갑니다. 12월 16일 목요일 LBS 뉴스지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인우였습니다.